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퀴벌레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2, 3. 고르셨나요? 정답은 안녕하십니까, 충중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퀴벌레 되겠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그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뭐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는 이런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태생이 비주류라 저희 시선이 또 그런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기한 책을 하나 추천받기도 해가지고 해서 한번 봤는데,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바퀴벌레를 오해했습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야나기사와 시즈마, 야나기사와 쿤. 네. 보면 95년생 도쿄 출생이고 어렸을 적부터 생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관찰 박물관 곤충사육관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저자 소개에 써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퀴벌레랑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퀴벌레의 매력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인데, 에세이 같은 책이어갖고 제가 막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저자가 이야기한 어떤 그 큰 줄거리와 함께 제가 바퀴벌레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한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름이 뭐야? 야나기사와. 우리 야나기사 쿤이 곤충사육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곤충을 만져보는 그 체험관 부스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퀴벌레랑은 조금 다르게 얘가 날개도 없고 움직임도 둔하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풍뎅이 같이 생긴 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를 만져볼 수 있게 하는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와서 이 바퀴벌레를 손에다 얹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나기사 군한테 아저씨 이거 무슨 곤충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야나기사 군이 친절하게 네가 참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 곤충의 이름은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라고 한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서 손을 털어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귀엽다고 만지고 그랬는데, 몸소리를 치면서 털어내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아니라 딱정벌레다 또는 풍뎅이다 라고 했으면 이 아이가 어땠을까? 즐거워하면서 계속 만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왜 바퀴벌레를 미워할까? 까맣고 반들반들해서일까? 아니면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죠. 이 모든 게 다 싫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저자 야나기사와 군이 이 마음속에 바퀴벌레에 대한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존재, 해충, 그리고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혐오감을 바탕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그냥 싫어하게 되는데, 한번 내가 왜 싫어하게 됐는지 곱씹어 보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퀴벌레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퀴벌레의 좋은 점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죠. 책에서 설명하는 바퀴벌레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 바로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네가 먹을 걸 가리지 않는데요. 이게 잡식성이라서 나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없으면 숲속은 낙엽과 썩은 나무로 넘쳐나게 될 텐데, 바퀴벌레들이 이 숲속의 쓰레기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도와줌으로써 그곳에서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생태계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꼭 필요한 곤충이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퀴벌레가 어떤 식물의 열매를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 속에 그 식물의 씨앗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씨앗이 섞여 나오면서 씨앗이 숲으로 퍼질 수 있게 도와준다. 마치 사양고양이가 개가 싼 똥으로 인류가 맛있는 커피를 먹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바퀴벌레 똥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사라지면 결국 생태계는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퀴벌레의 친척인 사마귀는 좋아하지 않냐. 엄밀히 말하면 사마귀랑 바퀴벌레는 서로 사촌지간이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증거로 사마귀도 알을 낳을 때 알집을 만들잖아요. 바퀴벌레도 알집을 만드는 게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라고 알고 있는 흰개미 있잖아요. 흰개미는 또 바퀴벌레랑 더 가까운 친척이래요. 사마귀보다 흰개미가 바퀴벌레랑 더 가깝대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보는 개미는 벌의 친척이래요. 그래서 사마귀랑 흰개미 이런 거 좋아하면서 바퀴벌레를 미워하는 건 차별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 공포가 바퀴벌레는 죽기 전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바퀴벌레를 보면 주변에 수백 마리가 더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맞기는 하지만 대부분 과장돼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다. 일단 바퀴벌레는 사랑이 많은 곤충이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모성애, 부성애, 가족애가 강한 곤충이래요.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좋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면 좋죠. 아무튼 바퀴벌레들은 짝짓기를 할 때마다 알을 낳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서 매번 성스러운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랑을 나누면 수컷한테 받은 이 생명의 씨앗을 소중하게 암컷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알아서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 왜 아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제 아빠도 얼려놓고 엄마도 얼려놓고 이러는 것처럼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죠. 셀프 짝짓기가 가능하다. 자웅동체가 아니고 셀프 짝짓기가 가능한 친구다. 그래서 암컷이 저장해둔 양이 평생 동안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저장해둔다고 합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알을 낳으면 알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열종대, 우리 마트에서 계란 10구짜리 담겨져 있는 모양 있죠? 그렇게 담아가지고 소중하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번식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부성애 모성애로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이 곤충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까 그 사촌이라는 사마귀도 저도 예전에 집에서 사마귀 한번 키워봤거든요. 애들 때문에 한번 키워봤는데 집에 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사마귀 알에서 새끼 사마귀가 막 한 200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주고 우리 집에 막 한 100몇 마리 이렇게 키웠는데 찾아보니까 이 사마귀는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데요. 동문인데 형제끼리인데도 잡아먹어. 그래서 같은 알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도 잡아먹고 자식도 크면은 부모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래가지고 얘네는 한 군데 몰아놓으면 안 되고 종이컵 같은 거에다가 하나하나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거실에 종이컵이 한 150개 정도가 있었는데 물론 뭐 지금은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긴 했지만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마귀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다. 근데 우리 바퀴벌레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다. 가족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내 알들을 소중히 지키고 여기 알에서 새끼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마련해주고 제가 조금 있다가 세계의 바퀴벌레들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바퀴벌레는 새끼들이 태어날 때까지 알을 품고 있는 바퀴벌레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바퀴벌레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등에다 붙여놓고 그 체액을 빨아먹게 한대요. 얘가 잘 자랄 때까지. 육아를 하는 바퀴벌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미물이 아니야. 사랑을 아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늑대에 보면은 가족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잖아요. 평생토록 한 마리의 반려자만 품에 두고 그리고 막 사랑을 하고 가족애가 두터운 것처럼 이 바퀴벌레가 곤충계의 늑대다. 평생토록 한 마리의 바퀴벌레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는 종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늑대와 다름없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열종대의 알집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디선가 막 누군가가 신문종이로 나를 때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어디 지나갔는데 잘못하다 그 컨베트에 있는 약을 먹었다. 뭔가 내가 독에 중독된 것 같다. 그러면은 나의 그 생명의 불길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내가 품고 있던 알들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살아나라. 그 왜 드래곤볼 보면은 피콜로 대망이 막 죽어가면서 입에서 알을 이렇게 으악 토해가지고 마주니어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죽어가면서도 나의 종족 번식의 본능과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뿌려준다는 거죠. 잔인한 인간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바퀴벌레는 사랑의 곤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나를 공격했다. 어느 날 바퀴벌레가 나라고 내 얼굴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에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퀴벌레가 내 몸에 붙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바퀴벌레가 의도한 게 아니다.
오해다. 바퀴벌레가 나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건데 우연히 그냥 거기에 내가 서 있었다. 바퀴벌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퀴벌레가 병원균을 옮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모든 곤충이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다. 바퀴벌레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왜 바퀴벌레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근데 바퀴벌레가 조금 더 강하대. 얘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세균에 대한 그 저항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래서 몸에 어떤 세균들이 붙어 있어도 이 저항 물질 때문에 얘네가 중독돼서 죽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강한 거야. 얘네가 의도해갖고 막 더러운 거를 묻히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다녔을 뿐인데 내 몸에 묻은 병균이 뭐 어딘가에 묻어가지고 뭐 음식에 묻던 어디에 묻었던 뭐 그래가지고 나약한 인간들이 그걸 섭취하고서 병이 난 거지 내가 너네를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퀴벌레의 매력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되나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얘네들이 먹이를 줄 때 굉장히 적극적이래요. 먹이를 맨 처음에 주면은 이렇게 다 숨어있대. 안 보이게. 사육통 안에 막 이렇게 다 숨어있는데 내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먹이를 잠깐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3, 3, 5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먹이를 먹는데 이걸 굉장히 잘 먹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예쁘대. 우리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주는 대로 다 먹어야지. 고봉밥이든 과일이든 잘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면서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장인 장모님네 처음 가면은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밥 먹는데 밥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 복스럽게 먹으려고 하자. 일단 먹는 것부터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근데 바퀴벌레가 음식 주는 사람 마음을 아는 거지. 복스럽게 먹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먹이를 주면 엄청 적극적으로 먹으니까 주는 사람이 아주 잘 먹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아 귀엽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옆에서 살짝 보면 눈이 예쁘대요. 눈이 너무 예뻐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퀴벌레를 위에서 보면은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바퀴벌레 옆에서 눈을 한번 찾아봐라. 너무 귀엽기 때문에 당신도 바퀴벌레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분이 바퀴벌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도 처음부터 바퀴벌레를 좋아하진 않았대요.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곤충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느 날 출근해서 내 자리에 앉았는데 내 자리 뒤에 있는 진열장에 한 20-30cm 정도 되는 큰 수저가 놓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살짝 들여다봤는데 여기 안에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비명을 질렀는데 옆자리에 나보다 한 10살 많은 기타노 선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 먹바퀴를 잡았는데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곤충이기도 해서 키워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싫었는데 자꾸 내 뒷자리에 와가지고 어항이 뒷자리에 있으니까 뒷자리에 와가지고 쿠키도 주고 휴지심 넣어주고 막 이러면서 정성스럽게 키우더래요. 자긴 너무 싫었대. 근데 이게 반전이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 뒤에 이 선배가 월차를 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선배가 놀이군 했어. 그래가지고 혼자 출근을 했는데 곤충관에서 일하니까 다른 곤충들 먹이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슴벌레도 주고 장수풍뎅이 주고 잠자리 주고 뭐 사마귀 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개미도 밥 주고 무당벌레 주고 이랬겠죠. 근데 밥을 주다가 문득 선배가 키우는 바퀴벌레들도 밥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슬쩍 들여다봤는데 얘네들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못 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너네는 하루 정도 굶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돌아섰는데 이 머릿속에 이 얘네들 그 사육통에 빈 밥통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 순수하고 곤충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학자인데 곤충을 사랑하고 곤충을 연구하고 이 곤충관을 운영하는 학자인데 바퀴벌레들한테도 밥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곤충 젤리를 넣어주고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서 봤대요. 근데 그때 손하고 등에 막 땀이 막 가득했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겠죠. 저도 바퀴벌레를 본다고 그렇게 땀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좀 심했나 봐. 95년생이지. 이 친구는 좀 심했나 봐요. 아무튼 잠깐 지켜봤는데 바퀴벌레가 갑자기 이렇게 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바퀴벌레들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퀴벌레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전 세계에 진짜 다양한 바퀴벌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고 또 그 제가 찾아본 뭐 여러 가지 바퀴벌레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퀴벌레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2, 3. 고르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얘네가 다 바퀴벌레예요. 전 세계에 되게 다양한 바퀴벌레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 얘는 이름처럼 마다가스카르 섬에 사는 바퀴벌레인데 전 세계적으로 애완곤충으로 사육이 되고 있대요. 저는 바퀴벌레를 사육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몸이 굼뜨기도 하고, 그리고 휘파람 바퀴라고도 불린대요. 슉슉 이런 소리를 낸대요. 휘파람 소리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 그 다음으로 이 바퀴벌레는 초록 바나나 바퀴벌레. 이 친구는 미국하고 쿠바에서 서식하는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왜 미국하고 쿠바지? 멕시코에서는 안 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바퀴벌레랑 이게 또 색깔이 다르니까 이게 얼핏 보면 괜찮은데, 뭐 보면은 사마귀, 뭐 메뚜기, 방아깨비 이런 거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퀴벌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름이 좀 긴데 블라베로스 기간테우스. 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바퀴벌레 중에 하나래요. 암컷이 최대 10cm 정도 된다. 얘가 얼마나 큰지를 보려면은 여러분 지갑에서 카드 하나를 딱 꺼내서 보시면은 이게 그 바퀴벌레 크기다, 바퀴벌레 만하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사슴벌레 이런 거는 또 되게 큰 것도 있어 잡을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왠지 그 바퀴벌레라고 하면은 만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고모리바퀴. 책에 고모리바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야나기사와쿤이 일본 사람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퀴벌레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고모리바퀴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하는 바퀴벌레래요. 유충이 어미 등에 매달려 갖고 어미 등에서 나오는 이제 액체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이 유충은 어미 등에서 떼어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지만 그다지 신기하지 않게 한약재로 사용되는 바퀴벌레가 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왠지 그럴 법하죠. 제 기사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연간 100억 마리를 사육하는 바퀴벌레 농장이 있대요. 근데 이 바퀴벌레를 사육을 해가지고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머리에 뿌리면 머리가 나고,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윤기가 나서 노화를 방지해준대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니 당신은 왜 조금도 늙지 않았습니까? 바퀴벌레 기름 덕분입니다. 뭐 알아서 잘 처리했겠죠. 네, 지저분한 거 이렇게 잘 소독하고 뭐 이렇게 사육한다고 하니까 아마 잘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익숙한 그곳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약재로 사용이 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호주에는 호주 큰 땅굴 바퀴벌레, 얘는 날개는 없고 몸이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리고 유충이 성충으로 성장하는 동안 부모가 아이를 돌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퀴벌레의 이 가족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성애 부성애 사랑이 많은 곤충이다. 그리고 니지로 바퀴벌레, 책에는 보석처럼 생긴 바퀴벌레라고 그래갖고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왜 보석 같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 마리 보면은 이런데 여러 마리 단체로 단체샷을 보고 나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진 않긴 합니다. 저기 그 바닷가에 있는 갯강구 생각도 나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저자가 세계의 다양한 바퀴벌레를 찾아보고 나서 일본의 이리오모테 섬, 이곳으로 곤충 채집을 하러 갑니다. 여기가 예전에 태고적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섬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그 아까 얘기했던 기타노 선배랑 이제 같이 채집을 하러 가죠. 곤충을 여러 가지를 채집을 하는데, 사실 우리 야나기 사와쿤이 잡아보고 싶은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어떤 바퀴벌레냐면은 공벌레처럼 변하는 바퀴벌레가 있대요. 이름이 히메마루 바퀴벌레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숲을 헤맸겠죠.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기타노 선배 빨리 와보세요 이렇게 하고, 막 이게 히메마루 바퀴벌레 아닐까요? 그랬더니 뭐 기타노 선배가 와고 둘이서 감탄을 하고서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얘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퀴벌레를 키워봤더니 생각보다 키우기가 쉽더라. 성충과 유충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육을 할 수 있죠. 얘네는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한두 마리 죽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네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 이게 바로 바퀴벌레의 장점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까. 왜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성충과 유충을 함께 키운다, 뭐 다수의 개체가 함께 사육한다, 번식을 잘한다, 아무거나 잘 먹는다, 이게 우리가 세스코를 부르는 이유가 이래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퀴벌레 싫어하는 이유, 얘네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막 번식하고 자기들끼리 막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집세 안 내고 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스코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나기 사와쿤은 바퀴벌레를 잘 키울 수 있는 이유다 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누군가에게 혐오와
미움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나기 사와군이 곤충관에서 바퀴벌레를 전시하기도 하고 새로운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학계에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왜 바퀴벌레를 싫어하게 되는지 곱씹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퀴벌레 말고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이 됐을 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야나기사와 군이 큰 것도 아니에요. 큰 시간을 들인 것도 아니고 먹이를 주는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바퀴벌레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없이 무작정 싫어하기만 하진 않나. 싫어하는데 이유가 어딨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는 싫어하려면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너를 좋아해야 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봐 라는 자세보다는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바퀴벌레를 담아두기에는 바퀴벌레가 아직 너무 무섭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사는 가족들이 바퀴벌레를 너무 무서워한다. 그래서 아직 저희 집과 바퀴벌레 공존의 시기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